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13%, 그리고 코스닥은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가 오늘로 깨져 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서 참 기분이 좋다 그랬는데 그 좋은 기분이 하루를 못 넘깁니다. 오늘은 또 세력들이 아래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또 우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무엇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밀었는가 보니까 바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다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한 8에서 10% 정도 급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00달러가 붕괴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급락한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공급이 뭐 크게 늘었다든가 이런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경기 침체 공포,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공포.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수요 공급은 없고요. 그냥 우려, 공포 이런 심리적인 요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투자 심리가 극히 참 좋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투기 세력들이 또 개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자재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 개입되어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오전 시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돈 있는 애들이 막 투자 심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저런 심리적인 요인이 시장을 가지고 놀 때 변동성도 어제는 올랐다가 이렇게 오늘은 하락했다가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예전에도 간간히 말씀드렸죠. 가슴에 손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지금 무슨 마음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도 있는데 이 심리에 의해서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 마음까지 읽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국제유가 아니면 석유 소비 관련해서 보면은 이 전월보다 지금 석유 소비가 늘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고요.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이거 늘었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저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떨어졌다 그래요. 투기 세력들이 시장을 오지게 가지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움직일 거다는 또 그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그런 게 기업 실적으로 자꾸 드러날 거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는 우리가 할 길 부지런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큰눈 굴리는 세력들이 정말로 참 시장을 갖다가 오지게 몇 개월째 가지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팔아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개인들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이 바닥이다 싶어서 열심히 매수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단지 주의할 점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뚜렷한 근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정형화할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이 바닥을 뚫고 언제든지 지하실 1층, 지하실 여기가 끝이다 생각했는데 지하실 2층, 3층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남의 돈과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십시오.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들여다 보니까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힌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이 세력이 사부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력들이 이걸 왜 사나 보니까
글쎄요. 저도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살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딜 봐도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이지.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사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4번. 여기 한 10번은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 4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이 뭐 저거가 사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는 오늘 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관심 가질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유독 이 상승 반전 신호가 계속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세히 보면은 보세요. 무슨 제약, 무슨 제약, 무슨 제약, 무슨 약품 뭐 이런 거 있죠. 의약품주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약품주 얼마 전에 바닥권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또 실제 의약품주들이 많이 싸졌잖아요. 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 기월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이렇게 늘어난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의약품주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주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분석이 되었으니까 최근에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락해봤습니다. 이렇게 급락해봤어요. 코스피 2.13%, 코스닥은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실제 석유 소비는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는데,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뭐, 어디 온데 간데 없고,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동성을 보고 있는데, 그 변동성의 이면에는 돈 많은 놈들이 악재를 이용해서,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갖다가 오지게 벌어먹는 걸 갖다가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오전 시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듯이 또 뭐 그간 카페를 통해서 간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이라는 이 세계는 정직하지 않은 곳입니다. 어쨌거나 조금 호구 같은 놈 하나 잡으면은 밟아 죽여봅니다. 돈을 다 빼뜨려 버려요. 또 그리고 좀 조금만 이렇게 좀 방심하면은 온갖 뉴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서 또 실제 돈의 힘으로 시장을 밀어붙이거나 끌어당겨서 사람들이 심하게 흥분하게 만들어서 더 사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물량 다 던지게 만들고 하면서 그걸 또 받아 처먹고 돈 벌어가지고 야따 잘한다 뭐 보너스 타먹고 난리 지기는 것이 바로 이래 금융의 세계입니다. 정말로 이 정글의 법칙이 이게 사바나 같은 것이 우리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력들 뭐 심리에 흔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물량 틀리는 놀림감이 호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는 우리 주관을 가지고서 실제 데이터는 물론 뭐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안 좋은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또 소비 소비도 실제 늘어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을 생각해 봐도 계속 이렇게 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 물가를 잡으려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기준금리 더 이상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기준금리 올리는데 유럽연합은 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나? 걔들은 바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래요. 지금 유럽연합이 왜 모르겠어요. 유럽연합도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당기고 싶겠죠.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만 보면 됩니다. 미국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때려잡아도 다소 실업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미국 내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뒤따라갈 수 있는 것도 우리 미리 뭐 금리도 올렸고 또 뒤따라갈 수 있는 것도 뭐 어렵다 뭐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튼튼하지 못하면 못 올립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저금리 아래쪽으로 깔고 있잖아요.
저거 금리 참 올리기 힘듭니다. 괜히 저 금리를 건드렸다가 그렇지 않아도 참 저성장 막 2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막 익하고 있는데 금리 올려가지고 그러면 일본 경제 완전 축을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유럽에 지금 긴축을 해야 되겠죠. 곧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만큼 저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 국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국가 안에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튼튼한 그런 국가이죠. 그런데 예전에 남유럽 재정 위기 봤었죠. 국민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어떤 국가는 뭐 국민의 4분의 1이 공무원이고 뭐 그런 국가도 있었다 아닙니까? 돈 흥청망청 써서 정말로 포퓰리즘의 뭐 어떤 끝판왕까지 갔던 그런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들이 셀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 있죠. 긴축을 하게 되면은 이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 이건 뭐 먼저 터진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또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는 튼튼하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엄청 근면성실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미국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이 실업률 생각하면 끝까지 못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반짝 올리다가 오히려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은 금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유럽 뭐 긴축을 한다 하죠. 그런데 예전에 유럽 재정 위기 겪은 국가들 하나하나씩 문제 생기고 탈락이 시작해서 나는 유럽연합 나갈란다 해서고 구제금융 신청하고 뭐 이런 사태가 진짜 또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번 풀기는 쉬운데 참 긴축해서 거둬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쪽 한 방향으로 가지 순간적으로 잠시는 이렇게 뭐 긴축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어도 그래도 결국 향하는 방향은 이 돈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그런 살면서 이 돈의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를 희석시켜서 오히려 국가도 이익을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나는 월급에만 의지해서 산다. 월급 다 받고 나이가 들면 이제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망한다 그래도 버틸 수만 있으면 들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금리 계속 못 올린데 유럽 긴축은 하겠지만 남유럽 재정 위기 아니면 유럽 연합 내에서도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물가 물론 지금 굉장하죠. 긴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돈을 갖다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금리를 계속 못 올리고 유럽도 긴축을 하긴 하되 뭐 하다가 중단한다 아니면 저 돈을 계속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원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원리를 끼워주시고 오늘 보세요. 경제를 하면서 우리 학교 교과서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중학교 때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초등학생들 경제 가르치는 기본에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실제 우리 사회에 나와보니까 뭡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로 뭐 유가가 급락을 한다면 우려 이 공포 우려 심리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도 데이터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가 지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력의 마음을 알고 예단해서 미리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었던 거 가지고 그냥 놀아라 니는 놀아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갖다가 시세를 모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긴축을 해서 돈을 끌어모은다고 액션을 취하고 뭐 금리가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나라 들어붙고
완전히 진짜 한번 파리빗불만 한 그런 어떤 강한 결심을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강한 결심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은 막 강제로 청산될 때까지는 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월급을 의지하고 뭐 의지하는 사람, 연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은 그냥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꼭 가르쳐야 알겠어요. 이때까지 가치 투자 연구 12년이나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말 맞으니까 믿으세요. 그냥 자본주의 세상은 무조건 돈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